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2달 남겨놨고 트럼프 당선인은 반중 인사를 외교 안보 라인 전면에 배치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정상이 회담장에 없는 트럼프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이어가길 바랄 테고 시 주석은 트럼프가 이끌 새로운 미중 관계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인한 북러 밀착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북한군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사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악수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취재진, 북한 문제 해법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Mr. President, how will you address North Korea? How will you two discuss North Korea in the meeting? How will the two nations address North Korea? 공개석상에서 말을 아꼈던 두 정상, 비공개 회담에서는 다른 모습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파병으로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전부터 바이든 정부가 보였던 기조입니다. Do not think we can count on a period of quiet with the DPRK. Obviously, they've continued their ballistic missile testing just in recent days and weeks. The possibility of a seventh nuclear test remains ever present. It's something we're vigilant for.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중국의 개입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전쟁과 혼란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을 강조하며 분명한 레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以此成就中美关系就能得到长足发展。如果把对方当作对手、敌人，恶性竞争，相互伤害，中美关系就会遭遇波折，甚至倒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발언은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미래 권력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북한은 초코파이가 든 대북 전단을 공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PS 전파 공격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익숙한 포장지에 초코파이와 제약 제품들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에서 보낸 대북 전단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각종 정치 선동비라와 물건짝들이 국경 부근은 물론 종심 지역에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잔해물을 처리하는 데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표현과 함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은 GPS 교란, 대남 전단 및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국한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미 10여 차례 이상 무인기를 보내왔거든요. 경고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군사 접경 지역에서 GPS 신호를 교란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새벽 중 강원 북부 지역에서 전파를 발신해 GPS 신호 교란을 시도했는데 지난 8일부터 매일같이 이어진 교란 시도는 열흘을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GPS 교란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또 다른 방식의 도발을 행동으로 옮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라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한일 양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 협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북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영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最近の北朝鮮の動きも含めまして、私どもを取り巻く厳しい安全保障環境を踏まえまして、日韓米の協力を継続的に強化していくことは重要な課題であります。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양국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 외교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은 혁신하고 번영하는 아태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거라며 회원국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로 향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고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당 차원의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1심 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쟁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했다고 한 것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아닌 사진을 두고 한 말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에 관해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건 심리적 압박을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1번의 공문 이걸 받았는데 이걸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 시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 등 당 차원의 대응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고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타격 우려에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두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추진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해서 정치권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22년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이른바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당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당원들을 강제 동원해 길거리 정치를 하더라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어림없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리 만무하다며 차기 대선 후보로 이 대표가 공천된다면 가장 손쉬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충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1심 선고의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 판결이다였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나요? 김윤덕 사무총장의 회견 중에 유독 강조되는 워딩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산을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을 비롯해서 여러 권력 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시키겠다라는. 검찰 특활비를 언급한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부각돼서 그렇지 지금 국회는 예산 정국이기도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 예산안 심사는 이번 달 30일까지 마감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법사위, 국방, 복지위 등 7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끝났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각 기관의 이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서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의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80억 원, 그리고 500억 원이 넘는 검찰청의 이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예산 삭감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이 방탄을 위한 공권력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삭감을 주장하는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조금은 모순되는 지점은 사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이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삭감은 더 노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공식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MBN에 이 민주당의 판사, 검사 압박하는 행동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대해서 이 정상적인 결론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위중교사 선고를 앞두고 이 계속되는 사법 방해는 자해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중교사 선고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건 여론전입니다. 바로 촛불 민심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민주당은 4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민생 강조입니다. 민주당의 중도층 공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계속되는 재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인데요. 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MBN에 이재명 대표의 실용 노선, 우클릭은 더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중도층을 겨냥한 민심 정책, 이 행보가 더 노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최근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 종부세, 이 상속세 완화도 향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왔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따라서 민심이 멀어질 수 있는데 이 멀어진 민심을 중도 정책, 예. 이 실용 노선으로 잡아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밀어붙이고 이 민생을 통해서 중도층 공략에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연관된 정치인들 조사는 물론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도 있죠.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대통령 부부와 소통한 증거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달한 돈봉투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는 대가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정황이 없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공천 개입 의혹에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산단 예정지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지인들에게 땅점을 봐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번지를 다 적어와서 명태균 씨한테 가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창원 산단 의혹에 대한 관련자 조사 등을 일부 마쳤습니다. 특별수사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창원지검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 5층과 6층은 모텔이었는데 투숙객을 포함한 52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입니다. 건물 1층 외벽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방독 마스크를 쓰고 소화기를 등에 맨 소방관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기도 안산의 6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실 공직자가 우선 첫 번째 폭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 쪽 뒤에랑 불이 붙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잡았습니다. 화재 당시 이곳 건물 5층과 6층에 있는 모텔엔 투숙객 등 52명이 있었는데요. 모두 구조됐지만 이 중에 31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에 6층에서 구조된 2명은 연기를 많이 마셔 중상자로 분류됐지만 다행히 의식이 명료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화는 아니라고 밝힌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업을 마친 1층 음식점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 화재, 불은 1층 식당에서 시작됐지만 연기는 순식간에 6층까지 솟구쳤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투숙객은 많고 대부분이 잠든 시간이어서 구조와 대피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장덕진 기자입니다. 화재는 6층짜리 상가의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는 상가 건물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실내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뭐 1층에서 났으니까 뭐 계단 같은 거 타고 연기가 올라갔겠죠. 약간 늦춰지죠. 특히 5층과 6층에 숙박업소가 있었고 주말을 맞아 사람이 몰리며 대피 인원을 키웠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창문에서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자랑 남자분이 창문 열고 이제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셔가지고 소방은 에어매트를 긴급하게 펼쳤는데 2명이 매트 위로 뛰어내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자분이서 이제 설치 다 끝나자마자 뛰어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이 뛰어내리시고 두 분. 대피한 투숙객들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상가 소방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집진시설, 그러니까 먼지나 분진을 걸러주는 시설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30대 운전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까지 운전해 왔습니다. 운전자는 이곳까지 20km가량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한 대와 화물차 한 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왜 도주했는지 등 더 정확한 경위를 물을 예정입니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집진시설에서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불이 번집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헝겊으로 된 이음새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이 불로 집진시설과 근처에 있던 1톤 화물차 등이 불에 탔지만
한밤중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리조트에선 창고로 쓰는 가설 건축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쳤고 불은 1시간 남짓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20대 작업자가 휴대용 부탄가스통에서 가스를 빼려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마사지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해온 불법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엔 11년 동안 6번이나 단속에 걸렸지만 주인만 바꿔 배짱 영업을 한 곳도 있었습니다. 노아린 기자입니다. 복도 사이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빨간 조명의 방 안에는 거울과 침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사지 간판을 걸었지만 실은 성매매가 이뤄진 현장입니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 성매매를 해온 마사지 업소 등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앞에 사복입도 경찰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불법 마사지 업소는 간판이 떼어진 뒤 내부도 철거된 상태인데요. 지난 11년 동안 경찰에 6차례나 단속되고도 배짱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와 같이 무관한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고 마사지 업체 간판을 걸거나 상호 없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 4곳 중 2곳을 철거하고 철거된 업소들의 성매매를 오랜 기간 묵인해온 건물주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단속된 유해업소 227곳 중 80%가 넘는 189곳이 현재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새 업주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호만 바꾸어 운영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기 위해서는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원점 그리고 실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 등 14명을 검찰로 넘기는 한편 서울에서 3차례 이상 단속당한 고질적 불법 업소들에 대해 폐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중국의 한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시험 불합격으로 졸업에 실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중국에선 최근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흉기에 찔린 사람들이 캠퍼스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급하게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중국 장쑤성 이싱해안 대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직후 촬영된 영상입니다. 시민들과 가해자가 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한 남성이 손전등을 들고 다른 남성을 비추더니 곧바로 달려들어 넘어뜨립니다. 근처에 다른 사람들도 달려와 싸움에 가담합니다. 가해자는 해당 대학교에 다니는 21살 남성 쉬모 씨였는데 현지 공안은 쉬 씨가 현장에서 붙잡힌 뒤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쉬 씨가 남긴 유서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쉬 씨는 유서를 통해 하루에 16시간 일하는데도 실습 공장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며 대학도 졸업장을 주지 않는 등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촘촘한 CCTV와 통신망 관리로 안전한 국가라고 자부해왔지만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걸 로봇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말이죠. 국내 연구진이 만든 사족보행 로봇이 경북 상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세계 최초로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배터리 방전 문제를 극복하고 4시간 넘게 달린 건데 게다가 오늘 달린 이 코스가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이 기계음을 내면서 열심히 도로를 달려갑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코스는 물론 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참가자들의 응원도 받으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이브입니다.
카이스트 대학 연구진이 만든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2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로봇이 마라톤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4시간 19분 52초 걸렸는데 사족보행 로봇이 마라톤을 완주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사족보행 로봇은 모래나 산악지형 등 어디서나 안정적 주행이 가능한 게 강점이지만 에너지 소모가 많아 빨리 방전된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실제 라이보도 지난 9월 37km 지점에서 방전돼 마라톤 완주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경량화, 제어 장치 개선 등이 이루어지며 세계에서 주행 시간이 가장 긴 사족보행 로봇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야외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졌고요. 응용 분야로는 저희가 치안 유지, 순찰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밤새도록 이제 길가를 순찰을 하고 이제 해가 뜨면은 이제 돌아와서 충전할 수 있는. 연구팀은 자율주행 기능 등을 탑재해 재난 상황 등에 활용되도록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포근했던 가을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절정기가 지난 단풍의 끝자락을 잡으려는 주말 나들이 객이 붐빕니다. 두툼한 옷차림으로 아빠와 나선 아이는 벌써부터 눈싸움이 기대됩니다. 좋아요. 물놀이 하고 싶어요. 눈싸움이랑. 갑자기 찾아온 초겨울 날씨에 주부들은 김장이 걱정입니다. 방한용 마스크도 좀 착용해야 될 것 같고 김장도 살짝 이제 염려가 됩니다. 추위가 오니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서울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7도 안팎 낮았습니다. 영동과 충북, 호남과 경남 등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도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동장군도 성큼 다가설 전망입니다. 내일은 최저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서울은 영하 2도로 예보됐고 내륙 대부분에 서리가 내리거나 중부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평년 늦가을 날씨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난달 한 포기에 10,000원 가까이 하던 배추값이 최근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가을 배추 출하가 늘었고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도 확대하면서 김장 준비하는 분들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에 가득 쌓인 배추와 가격표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배추뿐 아니라 무와 각종 김장 재료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카트에 담습니다. 지난달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육박했던 배추를 세 포기에 최대 할인을 적용해 약 4,500원에 살 수 있게 되자 김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격이 많이 싸지고 지금 김장 하기 부담 안 가요. 많이 싸져서 좋아요. 한 단 살 거 2단 사도 될 정도로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한 공공기관 조사 결과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약 3,250원으로 지난달보다 63% 내려갔습니다. 무 가격도 개당 약 2,500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30%가량 떨어졌습니다.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부 할인과 함께 유통업체들이 할인 판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김장 재료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배추는 21%, 무는 72%나 높은 상황입니다.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도 22만 1,800원가량으로 평년보다 0.6%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부터 호남 지역에서 배추 수급이 본격화되면서 가격은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최근 러닝 열풍이 불면서 무릎과 발목 부상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잘 뛰려면 좋은 운동화 신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선수용 고탄성 카본화는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턱대고 장비부터 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운동장. 평일 낮에도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거의 뛰는 사람들만 뛰었는데 요즘은 거의 기본적으로 달리기라는 운동을 하고 계셔서. 매장에서 달리기용 신발을 찾는 고객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러닝 열풍이 돌면서 전년 대비 러닝화를 찾는 고객분들도 많아졌고요. 전문가용 러닝화를 선수들만 찾았다면은 최근에는 아마추어 러너분들도 많이 찾고. 달리기는 걷기보다 심폐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릎과 발목 등 부상이 문제입니다. 달리기로 부상이 잘 생기는 부위는 무릎 관절의 연골이나 힘줄입니다. 발목이 삐는 발목 염좌나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속도를 내기 위해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는 보폭과 자세로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앞꿈치라든지 발바닥의 한 중간 부위에 이제 먼저 체중이 실리게 하는 그런 달리기 습관이 중요하겠고요. 무릎이나 고관절에 체중이 순간적으로 많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작은 보폭으로 잘게 또 최근 유행하는 고탄성 카본화는 과도한 추진력으로 몸이 앞으로 쏠려 부상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초보자들이 섣불리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요즘 주식 외환할 것 없이 시장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세계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우리나라 원화와 주식 가치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가 지수 하락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대체 이유는 뭐고 앞으로는 어떨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88원이 1398원으로 2655포인트가 2416포인트로 모두 9% 가까이 하락한 올해 우리나라 환율과 주식시장 성적표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일본 엔화 다음으로 컸고 증시는 주요 10개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악재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가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효되었을 때 수출 둔화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와 환율에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년엔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은 소비가 어느 만큼 회복되면서 수출 둔화를 보완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미약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내수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천재화가 반고흐의 전생애를 조명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 이번 달에 열립니다. 고흐의 자화상을 포함한 진품 명화들이 드디어 개봉돼 벽에 걸리며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고정장치를 벗겨내고 포장을 뜯자 불멸의 화가 반고흐의 자화상이 드러납니다. 보존 수복 전문가가 자외선 조명을 비춰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이 작품이 벽에 걸립니다. 1887년작 자화상은 고흐가 독자적인 화풍을 시도한 초기작이라 의미가 큽니다. is pivotal in the career and development of Van Gogh's painting because he's really trying out his new brush strokes, his new technique. Palette, very colorful. The early beginnings of his understanding that modern painting could be something very different from what is shown in Paris at that time. 네덜란드 반고흐 미술관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흐의 작품을 소장한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서 이렇게 공수한 작품의 수는 총 76점. 국내 고흐 회고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농민 화가를 꿈꿨던 고흐가 스스로 가장 아낀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부터 색채 표현의 절정인 씨 뿌리는 사람,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구원을 갈망하며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모방한 착한 사마리아인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We can show an entire overview of his work and his career. Very good way of understanding Van Gogh and how he became an artist and also how he became the artist we know today. 국내 미술품 전시 사상 유례 없는 최고가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이달 29일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MBN 뉴스 김문효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준법투쟁, 이른바 태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주로 서울 지역 지하철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열차와 KTX에서도 일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북 내륙 지역으로는 한파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평창과 전북 장수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 15도 이상 크게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따라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따라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4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7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대체로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